전문이요? 채권법 전문이요? 19번이요? 환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자,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이요. 여러분 26쪽을 한번 보셔요. 26쪽. 법조문 지금 보고 계시죠? 자, 환매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 그 말이 중요해요. 매매 계약과 동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때는 영수한 대금 줄거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줄거요. 매매비용, 이 두 가지를 뭐란다?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한 대금하고 매매비용, 이 두 가지를 환매 대금이고요. 이것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환매 대금은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풀이 할 때,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얘기했죠? 약정이란 말이 있는 것, 기본적으로 환매설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환매 대금은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따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환매 대금은 약정에 의해서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비용과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 약정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환매의 경우 과실 동그라미요, 이자 동그라미요, 언제나 상기한 것으로 본다. 언제나 틀렸죠? 약정이 없으면 상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요, 2번에 환매 대금하고 3번하고가요, 약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죠. 동산은 몇 년이죠? 3년이죠. 약정 기간이 이를 넘을 때는 5년, 3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이 되죠. 단축. 계속 5년, 3년으로 단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을 정하면 가장 중요한 건요, 다시 뭐를 못해요? 연장하지 못해요. 이러면 지금 자리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또 누구 있어요? 다? 나머지 다 있어요? 두 사람 돼요. 그래서요, 연장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쭉 보면은요, 5번 지문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요. 1번하고 5번이요. 1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동시에란 말이 중요해요. 동시에. 알겠죠? 그 다음에 20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은 5년,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2번요, 매매 후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이렇게 됐죠? 매매 등기 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환매는 언제 한다?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 등기 후 환매권 보류 등기하죠?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은요, 매도인은 기간 내, 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요, 대금과 매매 비용을 박스하면 그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요. 4번은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감정이나 평가에 의해서 매도인이 반환할 대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이, 봐봐요. 이것이요, 갑의 건물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2억 원에요, 매매계약을 했죠. 2억 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5년 안에 다시 환매한다, 갑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요, 이 갑에는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또요,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저당권이 2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갑이 5년이 지나서 환매권 행사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환매권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 A라는 사람 있죠. A라는 사람이 갑을 대신해서 환매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A가 갑을 대해서 한다는 말은 갑은 직접적으로 환매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감정이나 평가를 받아. 그러면 5억이죠. 5억에서 이 사람의 돈 2억, 자기 돈 2억을 빼. 자기 돈 2억, 자기가 빌려준 돈 2억. 그럼 얼마가 남죠? 3억이 남죠. 3억 중에서 2억을 빼. 갚아야죠. 2억 갚고 얼마가 남아요? 1억 남죠. 1억을 갑한테 주고 환매권을 없애버려. 왜? 이 사람이 갑의 채권자가 환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갑은 환매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내가 이걸 갖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매매대금에서 내가 매매대금을 2억 준 거 빼고, 그리고 남은 돈 3억 중에서 2억을 갚아. 그럼 얼마가 남아? 1억이 남아. 이걸 이응액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을이 갑에게 주고 환매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시, 매도인의 채권자 A죠.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할 때는 매수인은 을은
그 법원인 선자가 감정을 평가해 5억.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나한테 반환할 금액 얼마죠? 2억. 2억을 공제한 잔액이 얼마죠? 3억. 매도인의 채무 얼마? 2억을 변제하고 남은 돈이 얼마? 1억을 매도인 갑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말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4번하고 5번은요 다른 국가고시에 가끔 이게 법조문 그대로니까 나온단 말이죠. 한 번도 틀린 거로서 나온 적이 없어. 왜? 여기 4번에서 어디를 비틀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한매에서 길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5번 보면 공유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을 분할해 금액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을이 있죠. 을한테 이 사람 팔았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을요. 그럼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 이렇게 쓰면 잡아요. 공유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려고 지분을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요, 여기 을하고 있죠. 을의 지분 2분의 1, 갑의 지분 2분의 1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요 병한테 이렇게 팔았어. 2분의 1을요. 그래가지고 얼마, 이게 5억짜리인데 2억에 팔았단 말이야. 2억에. 원래 이 5억, 지분액이 5억인데 2억에 팔았어.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니까 5년 안에 다시 사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 토지가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토지가. 그러면요, 분할됐으면 이 병이 지금 분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한다? 이 을은요,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갚고 2억을 갚고 토지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경매가 돼가지고 팔린 거예요. 얼마요? 12억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는 5억짜리인데 12억에 팔렸으니까 2억이죠? 그러면 6억이죠, 자기 몫이. 이 사람은 6억이었는데 이 사람은 6억을 다 가져갔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될 돈 얼마죠? 2억이죠. 2억 공제하고 나머지 4억을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환매할 때는.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을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지분을 매도했어. 누구한테? 병한테. 그런데 그 목적물이 분할이나 경매가 있어.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그러면 매도인 을은 매수인 병에게 병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또는요 뭐요? 대금에 대해서 환매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4번하고 5번은 법조문인데 어디를 비틀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환매는요 지금 3번까지 19번에 1번부터 20번에 3번까지가 환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 조문만 잘 보면 되고 나머지 환매인데 뭐가 길다 그러면 그거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죠. 21번은요 교환과 임대차죠. 교환은 쌍방이 줄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요. 금전은 안 돼요. 재산권 동그라미요. 여기서 재산권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일을 완성할 의무 안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안 되냐면 두 번째는요 노무 제공 안 돼요. 그건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되는 것이 뭐냐? 주식 재산권이에요. 채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물권, 채권은 다 뭐예요?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다 교환할 수 있어요. 재산권은. 알겠죠?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이런 건 다 뭐죠? 어음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다 뭐 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금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교환해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줄고요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이죠.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맨 끝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요. 2번에 교환 동그라미 하고요 교환에다 써요. 교환에다 뭐냐면 맨 위에다가 유상이요, 유상하고 밑에다가 쌍무요, 쌍무 이렇게요. 유상, 쌍무, 낙성 물려치기죠. 그런데 그럼 유상에다가 써. 위에다가 유상에다가 옆에다 써. 첫 번째요 해제권, 교환에도 해제가 있어요. 두 번째요 계약금이요. 세 번째는요 매매 대금이요. 네 번째는요 담보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쌍무죠. 쌍무 계약에는 뭐가 있냐 써요.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환에도 유상 쌍무 계약이니까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봐봐, 아직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니까 당사자 일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이요. 일방이 누구냐? 임대인이죠. 상대방이 누구냐?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소유하게 할 것을, 아직 계약 안 했으니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라고 그래. 아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일방 상대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요, 임대차는요 보증금 지급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임대차는 보증금이 없어도 관계없어. 그런데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 차임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4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줄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언제나 그러면 안 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 동의하면 등기, 그러면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봉시 방법이 남들이 모르죠. 우리가 봐봐요. 임대차는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누가 그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등기는 누구한테나 다 공시가 되죠.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우린 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 줄고요, 지상 건물을 등기, 그러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죠. 상가는요 사업자 등록이죠. 그런데 토지는 없단 말이에요.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는 전입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럼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을 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임대차는 갑의 토지이고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면 대항력을 치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해 줄래?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이 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요. 임차인이 3월 1일 날 신축하고 여기다가 4월 1일 날 건물에다가 자기 거니까 등기하겠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지상 건물에 등기하죠.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건축하고 등기하기 전에 여기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갑이 이 토지를 정한테 판다 이 말이야. 정한테 팔아버리면은 임차인은 정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4월 15일 날 팔았다 이 말이에요. 토지를 4월 15일. 그러면 그건 4월 1일 날 등기가 있죠.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토지가 매도가 되면은 토지 양수인에게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봐봐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줄고요,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거기까지요. 이것을 필요비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요. 그래서 이 1번 지문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임대인을 보통 임차인으로 바꿔서, 전세권에서는 누구랑 한다? 임대인은 누구랑 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자. 왜요? 전세권에서는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자 또는 임대인, 이렇게. 2번,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죠.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 시험에는 거절할 수 있다. 틀린 걸로 남았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4번은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죠. 필요비. 그러면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비 지출 줄고요, 필요비 지출할 때는 지출 즉시 또는요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지출 즉시 또는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가 중요해요. 과실 없이 멸실이죠. 과실 없이 멸실. 그러면요,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감액이 되지,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잘못 없어야 돼요. 과실 없이 그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요, 임차인이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해서 건물을 멸실시켜놓고 월세 깎아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없이 멸실되면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감액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감액된다? 틀렸어요. 5번이 정답이죠. 23번은요, 틀린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줄고요, 양도나 전대를 하죠.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중에요, 전대하죠? 동의 얻어 전대하죠? 그러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 의무 동그라미 차임이요. 차임, 지급, 의무요. 차임, 지급, 의무. 그래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 누구냐 써줄고요,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지 못한다? 대양하지 못한다. 왜요? 차임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런데 뭐는 없다? 써 거기다가 권리 X,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써 권리 X라고 했죠? 그래서 수선 청구권 X, 수선 청구권 X, 비용 상환 청구권 X 두 가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비가 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수선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수선해 달라고 해야 돼?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수선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에게 수선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3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를 해서, 동의 얻어 전대했죠. 동의 있는 전대차죠.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로 종료, 합의로 종료. 그랬을 때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4번은요,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 줄고 소부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전대차 할 수 없다. OX, X. 이런 봐봐요. 우리가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요, 전대차 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죠. 그런데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차 할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방 4칸짜리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감한테 임대차를 했어. 그런데 이 방 4칸 전부 다를 이걸 병한테 전대차를 주고 싶어. 그랬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건물의 소부분이라는 것은 면적이 조그만데 이게 아니고, 임차인이 이 집에 살고 거주하면서 한 칸이나 또는 2칸을요, 병한테 전대를 준다 이 말이죠. 그걸 소부분이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그 집에 거주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건물의 소부분은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건물에 대해서 일부, 임대차인 경우에 일부. 그 말은 임차인이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4번은요,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틀렸죠.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5번은요, 차임은 동산 또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줄과 매월 말이죠. 또는요, 두 번째 줄 연 말이죠. 이걸 뭐란다? 후급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은 후급이 원칙인데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선불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텔 같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 때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정답 4번이죠. 자, 24번은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줄고요,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이 1번이 참 문제죠. 우리 가끔 보면 여러분요, 임차인 임대인한테 갑자기 돈 달라고 할 때가 있어. 비가 새가지고 자기가 수리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수리를 요하거나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 있으면 먼저 임대인한테 먼저 알려야 돼요.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지만 먼저 알려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인이 지시를 받아야 되죠. 당신이 직접 수리하면 돈을 주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보겠다거나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누군가가요, 자기 물건이나 또는 처분금지 가점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음에 2번은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 약정이 없다 당사자는 줄곧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하죠. 통고. 건물,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한마디로 하면 부동산이죠. 임대인이 해지하죠.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하죠. 임차인. 그럼 몇 개월이요? 1개월이죠. 1개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라 나오냐면 여기요 해지 통고란 말이 나와요. 통고권, 통고. 무슨 통고? 무슨 청구란 말이 나오죠. 통고란 말은 언제 통고를 하냐? 첫 번째요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요 유예 기간을 둬야 돼요. 유예 기간. 이런 봐봐요. 우리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너 나가 그러면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6개월. 그런데요 임차인이 나 나갈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봐요. 임차인이 나간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걔는 살 길을 마련했다 마련하지 않았다? 마련했으니까 나간다고 하겠죠. 그러면 대두금 임차인은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있으면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은 나갈 곳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구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요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잘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잘못 있는 사람이 뭐죠? 월세를 2달 연체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나가라고 해야 돼요? 6개월 있다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 월세를 2달 연체했어. 당장 나가라고 해야 돼요? 2달 있다가? 2달 있다가 당장 나가라 해야죠. 그래서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예 기간이 없어. 잘못했으니까 당장 나가라 해야 돼. 그걸 청구라고 그래.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번 한번 봐봐요.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없을 때 해지를 통고한다. 통고.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통고는 뭐를 해야 된다? 유예 기간을 줘야 돼. 몇 개월 몇 개월 있다가 나가라고. 알겠죠? 그래서 6개월, 1개월. 동사의 경우는 며칠? 5일. 6, 1, 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3번이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 줄고, 이런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망한 거지. 잘못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미안한데 나가주세요. 그럼 어때요? 잘못했어 안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잘못 안 했죠. 파산 선고 받은 게 임대인한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라고 해야 돼? 통고라고 해야 돼? 통고라고 해야지. 통고니까 몇 개월 있다가 임대인이 나가라면 6개월, 임차인이 망해서 나간다 하면 쪽팔려서 나가야 되겠다? 1개월. 알겠죠? 동사는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보면 파산 선고죠? 그러면요 뭐를 한다? 세 번째 줄 통고할 수 있다. 통고. 알겠죠? 그래서 그 통고하고요 635조의 규정이죠. 635조로 돼 있나요? 두 번째 줄 끝에 그게 바로 거기다가 6개월, 1개월, 5일이다 이 말이죠. 6개월, 1개월, 5일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를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 못해.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 박스 해봐. 손해배상은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귀책사유. 망한 것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못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가 되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가 됐다. 전대가 됐을 때는요 해지 통고로 인해서 하죠. 전대가 됐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해야 돼요.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법정갱신이 되죠. 그러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 담보 동그라미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질권 저당권은 소멸해요. 그런데 써요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물류창고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죠? 벤츠 물류창고. 벤츠 물류창고가요, 월이요, 월 3,800인가 4,800인가 월세가 그래요. 월세가 보증금 5억에 3,800이 4,800원이 그렇다고요. 월세가. 이러면요, 이 사람들요, 벤츠 물류창고가 있는데 이 사람들 1년 안 낸다고 해가지고 돈 안 낸다고 해봐. 2달 안 낸다고 해서 나가라 갈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법원에서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요, 강제로 나가라고 퇴거시키고 물건 빼가지고 밖에다 적치시켜야 되잖아요. 밖에다 적치시켜 동시에 벤츠 뭐죠? 그 부품 같은 것이 돈이 얼마예요? 알겠죠? 법원 팔아도 안 돼. 양승태 팔아도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골치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물류창고 측에서 뭐라냐? 담보를 좀 제공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당신 못 믿겠으니까. 이해됐죠? 우리는 자꾸 아파트나 등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월세가 얼마다고 뭐 담보를 잡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고라든가 이런 공장 같은 것도 월세 하잖아요. 공장 같은 거 만약에 2,000평 이렇게 하면은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알겠죠? 금방이죠. 공장 이미 들어와 있는 거 그걸 어떻게 꺼낼 거야?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담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담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 다른 친구가 3년 계약한다고 해서 그 3년이 끝났어. 나는 3년 동안만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제공한다면 당연히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보증금이 없으니까 내 친구가 보증금을 대신 대준 거예요. 그 보증금은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죠. 왜요? 처음부터 보증금이 없었으면 월세가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증금이 없었으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않았든지 처음부터 보증금이 없었으면 그만큼 월세를 더 많이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보증금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 할지라도 소멸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제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25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25번은요,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죠.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책이 몇 기다? 3기에 달하는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기에 달하는 때 해지하는 것이 몇 기? 2기죠. 2기. 우리가 민법의 임대차죠. 이런 만약에요, 이게 상가 건물금은 몇 기다? 3기에 달해야지 해지하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는 몇 기에 달해야? 2기에 달해야 해지하죠. 민법 임대차는요 2기죠. 알겠죠? 상가는 3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은요 3기에 달해야 해지한단 말이니까 2기는 해지 못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건물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뭐죠? 염전이죠. 목축이 뭐죠? 소 키우는 데죠. 음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무, 소.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건물기타 지상시설이 뭐라 해야 돼? 현존이죠. 현존. 그럼 먼저 임차인은요 갱신을 청구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갱신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다. 그냥 청구권이에요. 왜 그러냐? 3번을 봐봐. 이의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만약에 형성권이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구권이니까 임대인은 갱신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죠. 그것을 말한다?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요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공작물이나 수목은 어디 위에 있다? 땅 위에 있죠. 이것을 지상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 하는 것이다? 2번 봐봐. 2번의 두 번째 줄,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를 해. 그런데 3번에서 갱신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 청구,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런데 여러분요 뭐가 있다? 만약에요 4번 봐봐. 5번의 경우 5번 말고 3번 옆에다 써요. 3번 옆에 그 옆에요 만주판 있죠?
만약 임대인이 해지 통고 시, 임대인이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단 말은 갱신을 안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한번 4번 한번 볼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체형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줄곧 적법하게 전대요. 적법하게 전대차를 하죠. 그럼 봐봐요. 이걸 적법하게 전대를 했다는 것은 동이 있는 전대차예요. 동이 있는 전대차의 경우는 전차인 있죠. 전차인은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및 전대차 기한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로 현존하죠. 그럼 줄고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이고, 5번의 경우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결론을 내서 맨 끝에다가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 청구권 점 찍고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쓰면 돼.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도. 근데 봐봐, 동이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동이 없는 전대차의 전차인은 임대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정답 1번이죠. 26번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줄고 봐요. 26번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여기는 지금 뭐는 빠져있죠? 토지는 빠져있죠. 토지는 빠져있죠. 왜요? 부속물 매수니까요. 줄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바로 옆에 임대인의 동의, 매수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그러면요, 줄고 세 번째 줄 임대차 종료 시 맨 끝에 부속물의 매수로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해. 뭐를 비교하냐? 25번에 2번을 봐봐봐. 25번에 2번은 지상물 매수죠? 지상물 매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 기간이 만료할 때죠. 기간이 만료? 그런데요, 26번에 1번을 봐봐. 세 번째 줄 임대차가 말 때 종료시죠. 그럼 봐, 우리가 종료하고 만료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종료 완전히는 아니야. 그런데 다른 말이야. 종료는 언제 종료냐? 합의로 해지하거나 소멸 청구, 소멸을 청구하거나 소멸을 뭐한다? 소멸을 통고하거나 그 다음에 포기하거나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이럴 때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간의 만료라고 하는 것은 종료 중에 하나일 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만료가 되면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가 된다? 종료가 된다. 종료가 된다고 해서 언제나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여기서 봐봐.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분명히 딱 구분을 해서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라고 나오냐? 원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속기간이 만료한 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 하느냐? 임대차가 종료하면,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는요. 그럼 이거 틀린 것인가?
100% 맞다고 볼 수 없지만 100% 틀리다고 볼 수도 없죠. 왜요? 만료가 되면 뭐가 되니까? 종료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문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분명히 구분해서 나왔단 말이죠. 종료냐 만료냐. 알겠죠?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는 임대차가 만료할 때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종료는 언제나 만료가 아니지만, 알겠죠? 만료는 뭐다? 종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되니까 만료시 종료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해됐죠 지금? 걸리기. 왜냐면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다른 시험하고 약간 달리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를 하죠. 전대 줄고 적법하게 전대 이꼴 동의 있는 전대차요. 그럼 봐봐, 이것 가지고 우리 시험에 틀게 났잖아요. 26회인가 7회인가요? 써 전차인 동그라미,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요. 그 다음에 그 동의가 누구냐? 임대인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이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뭐라 해야 돼요? 부속물은 종료요. 그때 부속물 매수 청구해. 근데 우리 시험에 이러면 뭐라 나왔죠? 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이렇게 해서 틀고 나왔다고. 전차인이니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부속물 매수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요. 그러니까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이 부속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한테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한테 매수했거나.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리고 나왔단 말이죠. 학생들이 답 없다고. 알겠죠? 눈을요 크게 뜰 필요 없이 그냥 똑바로 뜨면 있단 말이죠. 왜? 부속물 매수는 항상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요. 뭐라고?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알겠죠?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한테 매수한 경우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임차인한테 매수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 중요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말이 중요해. 됐죠 지금? 거기서 한번 나왔으니까. 자, 3번은요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 또는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줄과 과실을 죄송해요. 두 번째 끝에 동산, 임차인 소유 동산 줄과 동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과실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 경과 후 2년 채후 2년의 차임 채권 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그럼 봐봐, 여기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예요? 3번은 뭐예요? 동산하고 과실은 동산이죠? 그러니까 봐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대인이요 임차인 소유 동산을 잡은 거예요. 그걸 압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압류하면 뭐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려. 그걸 뭐라 한다 써? 맨 끝에 질권과 동일한 요력이 있다 이퀄 법정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질권. 우리 물권법에는 법정 질권 없어. 채권법에 있는 거지. 두 번째는요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질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걸 뭐란다?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반드시 약정에 의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은 물권법의 저당권은 약정 저당권이 원칙이지만 뭐도 있다? 채권법에 뭐가 있어? 법정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를 압류했다? 건물을 압류해.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5번요. 5번은 저건 뭐죠? 두 번째 저 끝에 봐봐요. 임차인 소유 뭐를 압류해서? 동산을 압류. 동산은 채권 뭐죠? 동산은 질권이죠. 질권. 저당권이 아니고,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질권은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동산을 압류. 그러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법정 질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은 임대차에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작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래야죠. 자요, 임차인이나 전차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거기다 줄고. 그걸 뭐란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으라? 강행규정. 그럼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필요비, 유익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제한, 차임 지급 시기.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은 임의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중요한 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그걸 임의규정.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 반대니까 강행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말한다. 우리가요, 민법 총칙은 이미 했었고, 여러분요,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법조문 전부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은 어디에 있냐? 특별법은요,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그럼 프린트 해가지고 특별법에 대해서 뭐죠? 판례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하고 다 있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